2009년 치료용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쉴 새 없이 짐을 나르는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종일 고된 노동으로 피곤에 찌든 청년은 퇴근 시간만 되면 쌩하니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청년의 진짜 본업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본업은 공장 일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환호도 없고요. 스포트라이트도 없고요. 그런 축구장에서 일주일에 약 5만 원의 출전 수당을 받는 잉글랜드 8부 리그의 아마추어 선수. 이게 청년의 진짜 직업이자 미래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 영국 신문의 스포츠면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연일 화제가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 레스터시티의 돌풍을 이끈 톱플레이어! 영화보다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이렇게 영국 축구를 뒤흔든 라이징 슈퍼스타. 그가 바로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밤에는 축구 선수로 투잡을 뛰었던 청년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가능합니까? 2002년 유소년 선수로 처음 축구계에 발을 디딘 제이미 바디는 이후 2007년부터 잉글랜드 8부 리그인 아마추어 팀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이런 제이미 바디의 가능성을 알아본 레스터 시티는 2012년 약 10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17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제시하며 제이미 바디를 2부 리그로 끌어올립니다. 우와. 프로리그로 이적한 제이미 바디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기록을 줄줄이 남기게 됩니다. 2013-2014 시즌에서는 16골을 터뜨려 2부 리그였던 팀을 프리미어 리그로 이끌고요. 그래서 올라온 2015-2016 시즌에서는 무려 11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이는 프리미어 리그 최다 연속골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우와. 이런 제이미 바디의 전천후 활약 덕분에 레스터 시티는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의 최종 꿈인 국가대표로까지 발탁되며 끝나지 않는 인생 역전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축구장에서 오로지 꿈만 보고 달린 그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조만간 영화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 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줬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당시 기적 같은 감동의 순간이면 늘 소환됐던 이 노래. 이 노래가 쫙 깔려 나오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감동 먹은 1위는 바로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부금의 주인공 조수미 씨입니다. 음악과 축구는 내 인생! 이라 말할 정도로 음악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자칭 축덕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과거 이탈리아 유학 시절 축구의 매력을 알게 된 그녀는요. 특히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과 AS 로마 소속의 프란체스코 토티를 열렬히 사모하는 축구 팬으로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는 건 기본이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축구에 대한 지식도 완벽히 장착. SNS를 통해 날카로운 축구 경기 분석과 정확한 경기 예측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에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에파 유로 2012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전을 시청하던 중 내가 감독이라면은 후반에 디나탈레를 투입할 거야. 라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팀 감독이 그녀의 말대로 후반에 디나탈레를 투입. 디나탈레가 교체 투입된 지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어서 당시 축덕들 사이에서는 조수미를 한국 축구 감독으로 라는 반응도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구를 향한 무한애정으로 지난 2002년 한일 축구대회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수미. 축구대회 응원송 챔피언을 통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소개할 이 축덕은 축구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주인공입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성 규모 9.1의 강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에 무려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6살 꼬마아이 마르투니스 역시 이 끔찍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파를 꼭 붙잡은 채 물에 퉁퉁 부른 국수로 허기를 달래고 웅덩이에 고인 물로 갈증을 달래며 마침내 2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마르투니스. 이 6살짜리 꼬마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가족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살아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의 꿈 또한 호날두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다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이 아이에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마르투니스의 사연이 포르투갈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이 사연을 접한 뒤 축구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명을 받은 호날두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후 마르투니스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건 물론 맨유에서 뛰고 있었을 당시에는 마르투니스를 영구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년 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요. 포르투갈 명문 축구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 팀에 입단하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포르투갈 3대 명문 클럽으로 꼽히는 이곳은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까지 뛰었던 곳입니다. 본인 친정팀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투니스는 호날두 덕후에서 제2의 호날두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아,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아내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이거 있었나? 부상 아닌가?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아는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아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아는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요. 제이미 바디처럼 꿈을 현실로 만든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6년 태국 푸켓 근처에 위치한 작은 수상마을 파니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창 뛰어놀고 싶었던 아이들은 우리도 축구팀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인은 온통 바다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기는커녕 직접 축구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들어서요. 근처에 있는 버려진 뗏목부터 조그마한 나무 조각까지 보이는 대로 가져다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축구장을 바다 위에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요. 미끄럽고 젖은 나무 판자 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내에서 진행되는 토너먼트 경기 소식을 듣게 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해보기 위해 경기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경기 당일 아이들은 드디어 나무 판자가 아닌 진짜 축구장 위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작은 골대로만 연습을 해온 터라 축구장에 큰 골대에 공을 넣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고요. 최종 결승전을 할 때는 비까지 내려서 다른 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수상마을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맨발로 연습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결과 팀 결성 이후 첫 번째 토너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준우승에 오른 태국 수상마을 아이들. 이후 파니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축구가 됐고요.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못이 박히지 않은 진짜 축구장까지 완비하며 온 마을이 파니 FC를 서포터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태국 내 최고의 청소년 축구팀이 된 파니 FC.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운이 아닌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 발상을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지 저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 골대가 넓어져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 축구장이 뻥큼 날리면은 굉장히 그 관계 애매해지거든요. 무서워 이씨. 바다에 공이 빠져가지고. 아, 그렇겠네. 수상마을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가능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7년 11월 5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테디움. 이날 이곳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형이 그걸 왜 입고 있어? 그 회사가 언제부터 맨시티 스폰서가 됐어? 국내 각종 커뮤니티를 댓글로 도배하며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에 위치한 대형 중전기기 정비 및 수리업체 S중공업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시각으로 야심한 밤 당시 경기 중계를 시청하던 국내 팬들의 맨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계 화면에 포착된 한 남성, 그리고 그 남성이 입은 점퍼에 가슴팍에 S중공업이라는 한글이 딱! 저것도 내 눈으로 봤다. 이게 저분은 그냥 팬이에요? 정말 찰나로 지나갔던 이 장면을 한 누리꾼이 캡처하면서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 수많은 누리꾼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고요. 그 결과 순식간에 늘어난 방문자들로 인해 S중공업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야, S중공업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했겠다. 하루아침에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S중공업 측에서는 11월 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 축구클럽 스폰서링에 의한 갑작스러운 홈페이지 접속장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뜻밖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S중공업 점퍼를 입고 있던 남성은 유명 석유가스 시추업체의 고위급 직원인데요. 2015년에 국내 S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유독 이 회사명이 적힌 점퍼를 마음에 들어 했어 선물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밀리터리 덕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군복 입고 다니잖아. 야상 입고 다니죠. 약간 그런 개념이네. 전 세계가 시청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광고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19-20 시즌 때 국내 타이어 회사 N사에서 맨시티 유니폼 소매 로고를 새기는 일명 소매 스폰서 계약을 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N사가 지불한 금액은 무려 1,000만 파운드, 15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막대한 홍보 효과죠. 회사를 알린 데는 정말 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